안녕하세요.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 소개를 진행할 강사 정호원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개하면 항상 마당에서 줄을 메어놓고 기르면서 사람이 먹다 남은 잔반을 주고 집을 지키던 목적으로 키웠었고요. 고양이 하면 우리가 집에서 해충을 잡기 위한 목적, 쥐를 잡기 위한 목적으로 키우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지금은 우리 개에게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이지 않습니다. 개에게 전용 사료를 주고 그리고 한 개에 2만 원씩 3만 원씩 하는 간식을 먹이고 또 애견 유치원을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 유치원을 보내고 사람의 가정 안에 집 안에 들어와서 함께 생활하는 그런 시대로 왔습니다. 그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문화도 반려동물 문화가 새롭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관련된 직업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반려동물 관련 직업하면 훈련사하고 애견 미용사만 연상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애견 유치원을 보냈을 때 그네들을 돌봐주는 유치원 교사, 또 우리 주인을 대신해서 일정 기간을 맡아 돌보는 펫시터, 또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이런 다양한 새로운 직업군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런 직업군이 형성됨으로 해서 최근 들어서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런 지식을 갖춘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이번 시간에는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의 개요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은 지금 현재 민간 자격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자격 관리 기관은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에서 자격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최초로 시작을 했고요. 검정을 시행을 했고요. 현재까지 2019년 10월 기준으로 약 12,000명 정도의 자격사가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반려동물 분야에서의 국가 자격이나 공인 자격은 현재 축산기능사와 수의사 이외에는 국가 자격이나 공인 자격이 없습니다. 별도로 훈련사나 애견 미용사, 반려동물 관리사, 장례 지도사 이런 다양한 자격이 현재 민간 자격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려동물 관리사의 수행 직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행 직무라는 것은 각 산업에서 필요한 그 산업의 각 그 직업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건 직업별로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지 그런 내용을 이제 직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관리사가 수행하는 직무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제 동물보호법이라는 부분이 반려동물에 관련된 법률로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동물보호법의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또 반려인들에게 계도를 한다든가 또는 각 그 형성되고 있는 뭐 애견 유치원이라든가 또는 뭐 펫시터라든가 또는 우리가 흔히 요즘 애견 카페 많이들 이제 찾고 계시는데요. 이런 각 그 직업별로 수행하는 직무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제 다르면서도 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포괄적인 어떤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자를 반려동물 관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자세한 사항들은 이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를 지금 아마 2012년도, 3년도부터 많은 분들이 조금씩 이제 익히게 되었는데요. 반려동물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애완하면은 우리 영어로 하면은 펫 애니멀이라고 하죠. 그래서 완자가 사실 장난감, 왕구 이런 뜻으로 많이 이제 해석이 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희롱의 대상, 물론 장난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의미 자체부터 단어를 바꿔서 사용을 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가족으로서 동등한 의미로 가족의 의미로 의미를 부여해서 반려하는 동물이라는 뜻으로 해서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습니다. 즉 우리 반려라는 단어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교감의 대상 그리고 나와 생각을 같이 하는 대상을 이제 반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는 지금 모든 이 산업에서 이제 애완동물이라는 단어를 이제 배제하고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려동물의 그 범주가 어디까지냐? 동물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햄스터로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 가장 많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이 이제 개나 고양이인데 그 범위를 많이 좀 포괄적으로 넓어져서 뭐 뱀을 기른다거나 또는 우리 악어 같은 경우도 기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동물보호법에서 명시된 반려동물은 이렇게 몇 가지로 이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1년마다 1인 가구의 증가가 1년에 거의 한 9만 가구씩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1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집에 들어오면 대화할 상대가 없어요.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다변화된 사회에서 상당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교감할 대상, 그리고 나의 생각을 좀 공감할 대상자를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에서 주로 찾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소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좀 더 내 여유 생활을 찾고자 하는 부분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씀씀이도 지출을 할 수 있는,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이 좀 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핵가족화, 뭐 1인 가구의 증가와 비슷한 어떤 의미겠죠. 그리고 가정적, 사회적으로 대화 단절이 심화. 우리 사실 가정 내에서 가끔씩 이제 우리 4인 가족이 모였을 때도 엄마한테 집 밖에 같은 방 건너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톡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하죠. 이렇게 많이 대화가 단절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생각을 공감하고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같이 교감할 그 대상자로서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지금 2020년에 내년이죠. 반려동물 산업이 약 6조 원 시장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6조 원 시장이면 우리나라의 소주 시장이 거의 소주 시장보다 규모가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의료 시장이라든가 또 우리 그 먹거리, 뭐 사료라든가 이런 시장들을 포괄해서 6조 원 시장으로 잠정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화가 변해가고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산업이 반려동물인 개나 고양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해서 자라고 나중에 죽을 때까지의 어떤 전 과정에서 그렇게 산업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산업이 형성되는 과정에 또 새로운 신종 직업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 신종 직업들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 반려동물에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는,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직업인으로서 활동을 함으로써 어떤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 분들에게 많은 부분에서 원조할 수 있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이 발전함으로 해서 이 반려동물 관리사에 대한 어떤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보면 그럼 반려동물 관리사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가 생활하는 생활 패턴하고 사람이 생활하는 생활 패턴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그냥 방목하듯이 키웠었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집을 지키는 목적, 쥐를 잡는 목적으로 키웠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집 안으로 같이 공간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사람과 부딪히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생활 패턴이 다릅니다. 얘네들은 자연에서 본능적인 어떤 삶을 살아왔던 애들이고, 물론 장시간에 통해서 어떤 개량이 되고 진화가 되면서 사람의 사회생활에 조금씩 이제 변화하고 적응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생활의 기본은 동물적인 본능이나 동물적인 환경 습성에 적응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고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논리적인 사고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스스로 판단해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삶을 하고 있는 게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개나 고양이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간에 어떠한 트러블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이 자연적인 본능의 삶을 살고 있는 이런 개나 고양이를 사람의 공간에 들어오는 와서 같이 사는 과정에서 어떠한 그 사람의 생활에 걔네들이 지식을 가지고서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아무데나 본능적으로 마킹을 한다거나 마킹이라는 행동이라는 것은 이제 영역 표시가 되는 거죠. 또는 초인종을 눌렀을 때 우리의 가족을 방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경계를 하기 위해서 으르렁 짖는다거나 걔네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그러한 이제 행동인데요. 사람들은 그러한 행동을 사람의 눈높이에서 보다 보니까 즉 사람의 눈높이에서 본다는 것은 얘네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트러블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각 분야에서 산업의 각 분야에서 이 반려인들에게 이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을 해드리고 또 상담을 해드리고 키우는 방법, 양육하는 방법, 어떠한 문제적 행동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을 교정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그러한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반려동물 관리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재도 앞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직업인으로서 이 반려동물 관리사가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 반려동물 그러한 산업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에 그럼 이러한 반려동물 관리사가 그러한 많은 직업에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직무를 수행하려면 어떠한 지식을 배워야 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순서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반려동물 관련 업종이 어떻게 세분화되어서 발전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반려동물 교육훈련업 1번, 2번에 반려동물 위탁관리 서비스업, 3번에 반려동물 관련 제조 유통업, 의료 장묘업, 기타 서비스업 크게 4가지 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려동물 교육훈련업은 무엇이냐? 이런 반려동물 관리사들이 방문을 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개나 고양이에 대한 어떤 지식들도 전달해 드리고 개물림 사고라든가 이런 예방하는 방법들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반려동물 생명에 대한 어떤 소중함,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랑하는 마음들 그런 지식들도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또 어떤 평생교육원이나 다양한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예절교육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과 주인이 함께하는 예절교육 시간 이러한 어떤 교육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집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반려견과 반려묘 이런 반려동물과 사람 간의 트러블이 자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트러블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을 중간에서 매개자의 역할로서 해결해드리고 중간자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반려동물도 양보할 수 있는 방법을 반려동물을 교육훈련시키고 사람은 좀 더 높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양보해서 반려동물을 이해해서 돌봐줄 수 있고 그네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교정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하는 그런 행동교정 업무 이러한 부분의 업종을 이제 교육훈련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반려동물 위탁관리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위탁관리 말 그대로 주인을 대신해서 일정 기간 동안 돌봐주는 업무를 위탁관리 업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펫시터, 사람의 베이비시터처럼 하루에 몇 시간 또는 며칠간 또는 길게는 한 달간, 6개월간 주인을 대신해서 반려동물을 주인과 똑같이 또는 그 이상으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돌봐주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도그워커, 우리 반려동물은 자연에서 항상 뛰어놀고 이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상당한 에너지가 넘치는 동물이 바로 개나 고양이죠. 예. 그래서 얘네들은 하루에 최소한의 일정 시간 이상의 산책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우리 통계조사에 의하면 하루에 하루 종일 반려동물이 혼자 있는 평균 시간이 5시간에서 6시간으로 통계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스운 얘기로 주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분께서 집에서 TV도 없이 하루 종일 먹고
자는 시간, 먹고 자는 것만 하면서 5시간, 6시간 혼자 계셔 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미쳐버릴 겁니다. 이제 이렇게 웃자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반려동물이 우리가 혼자 가족들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또는 여러 가족들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다들 개인 일들이 바쁘죠. 그래서 매일 30분씩, 1시간씩 산책을 시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을 대신해서 직업인으로서 반려동물을 산책을 대행하고 있는 분들을 바로 도그 워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견 유치원이라고 있는데요. 애견 유치원, 우리가 말 그대로 사람의 유치원과 동일합니다. 아침에 픽업을 가서 데리고 와서 다른 친구들이랑 강아지입니다. 강아지들과 같이 어울려 놀고 간식도 제공해주고 취침 시간, 그리고 또 앉아 일어서 기다려 예절 교육 시간, 이런 부분들도 가르치면서 하루를 거기서 보내고 나중에 저녁에 주인이 집에 퇴근하고 오셨을 때 이 유치원 교사분들이 집에다가 데려다 주고 하는 그러한 애견 유치원들도 하나하나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유치원이나 펫시터, 도그워크가 왜 필요한지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바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반려동물에 대해서 쏟는 애정을 충분히 쏟지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못해주는 산책을 시켜주고 내가 없는 동안에 심심하지 않고 또 사회성도 기르고 또 성격도 좋아지기 위해서 유치원을 보내고 또 내가 출장을 가야 되다 보니까 집에 혼자 둘 수는 없어서 펫시터 분에게 위탁을 맡기는 거고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애견 호텔, 애견 카페, 동물 전용 호스피스, 펫 전용 택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펫 전용 택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항에서 집으로 또는 어떤 집에서 동물병원으로 주인을 대신해서 대신 운송이죠. 데려다 진료도 보고 데려다 주고 이러한 직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펫 전용 택시가 또 하나하나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전용 호스피스 마찬가지입니다. 노령견이 되어서 아프고 할 때 저를 주인을 대신해서 돌봐주는 그런 호스피스도 생겨나고 있고요. 관련 제조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용품이라든가 먹거리 또는 심지어는 반려동물 전용 물이죠. 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액세서리, 의류, 제조, 유통 이런 모든 반려동물과 관련된 장난감이라든가 어떤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놀이 제품들이 요즘 심지어는 모 전자회사에서 반려동물 전용 하우스를 런칭을 했는데 그 하우스가 거의 1,000만 원짜리가 넘어가는 그런 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려동물 전용 TV도 설치되어 있고 자 이런 형태로 제조 유통 분야도 덩달아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의료업, 장묘업, 기타 서비스업 했는데 장묘업과 기타 서비스업, 장묘업을 예를 들면 우리가 거의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의 생명이 12년, 13년, 15년 정도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가족과 함께 가족의 지위를 부여해서 막내로서 또는 아들로서의 어떤 의미로서 같이 살다가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 현행법으로는 사실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거나 또는 지정된 소각로에서 소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동물 장묘업 자체는 바로 지정된 소각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동물 장묘업에서 주인을 대신해서 장례 절차를 진행해주고 사람의 장례 절차와 동일합니다. 나중에 화장 절차를 거쳐서 봉안실에 안치를 하고 그리고 가족분들은 1년에 생각날 때마다 봉안실을 찾아가서 추도를 하고 그러한 어떤 문화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의 개체수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반려동물 공용 장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을 작년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공설 장묘 시설을 설립하고자 할 때 정부에서 일정의 어떤 비용을 시설비든 이러한 비용을
지자체에 지원해주는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안도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반려동물 장묘업에 대한 어떤 그 서비스나 이러한 내용도 질적으로 많이 이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련 업적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업종별로 많은 어떤 직업이죠. 직종이 생기고 있는데 어질리티, 플라이볼, 프리스비, 캐나인 프리스타일 이러한 부분들은 애견 스포츠의 명칭들입니다. 이런 스포츠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 핸들러, 트레이너, 동물 교감사 이렇게 많은 그런 직업들이 신직업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각 여러 다양한 직업에서 이러한 직업별로 개별적으로 필요한 지식들도 있을 수가 있고 직업별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이 어떤 부분들인지 크게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중심에 있는 부분이 관계법규와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지식이겠죠. 취업을 하시든 창업을 하시든 반려동물 관련 법규인 동물보호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반려동물 키우고 있는 분들의 어떤 니즈나 원칙, 필요한 부분이나 무엇을 원하는지 이러한 문화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각 산업에서 어떤 창업을 할 때 또 필요한 어떤 지식들, 여러 가지 또 마케팅에 필요한 지식들, 부수적인 어떤 지식들이 많이 또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반려동물 케어 관리 지식. 우리가 일생의 그 기간 동안 반려동물을 먹이고 재우고 또 빗질해주고 목욕시키고 또 예방접종을 해줘야 되고 하는 꼭 필요한 케어 관리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품종 지식. 우리가 반려견의 다양한 품종들이 있는데 그러한 품종별로 에너지가 넘치는 애들 또는 소심한 성격의 애들 또는 많이 짖는 품종들 이런 다양한 품종들이 있고 품종에 따라서 그러한 성격이나 특성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품종별 어떤 특성이나 성격을 알아야지 자주 산책을 시켜줘야 되는 견종을 산책을 안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는 어떤 문제 행동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품종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훈련 지식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생활 공간에 들어와서 반려동물이 같이 살기 위해서는 사람의 어떤 예절에 대한 부분도 훈련을 기본적으로 시켜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밖에 나갔을 때 산책을 나갔을 때 기본적인 어떤 예절, 어떤 대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고 어떤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절들 다양한 부분에서 필요한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행동교정 지식이 있는데요. 행동교정 지식이란 바로 우리가 그래도 살다가 보면 사람의 사고방식, 생활 패턴과 반려동물의 사고방식,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트러블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 솔루션을 가져갈 것인가,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가져갈 것인가, 서로 접근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이 다양한 직종에서 꼭 필요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5가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케어 관리 지식에는 이러한 개, 고양이 환경 풍부화 또는 생애 전 단계별로 케어하는 방법, 식생활 관리, 또 씻기고 털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 품종 지식들, 그리고 훈련 지식에는 보면 어떤 애들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동 심리, 또 같이 얘들이 사람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화 훈련, 그리고 훈련할 때 필요한 체벌과 칭찬, 그리고 얘네들은 항상 도전과 저항을 수시로 합니다. 그러한 지식들, 또 연령별로 어떠한 훈련이 필요한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반려동물 행동교정 지식으로는 카밍 시그널, 얘네들의 신체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행동의 어떤 원인, 분리불안, 배변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 행동의 유형과 원인, 그리고 이런
문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솔루션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지식들이고요. 관계법규는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 그리고 또 그 산업과 문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어떠한 산업에서 어떤 창업을 할 때는 어떠한 지식이 필요한지, 이런 내용들이 꼭 필요한 지식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격시험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려동물관리사 자격검정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직무교육으로 구성이 됩니다. 1차 필기시험 과목은 5과목으로 형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 1과목이 반려동물 총론, 2과목은 펫시터, 3과목은 펫매니저, 4과목은 브리더 입문, 5과목은 반려동물 장량 및 행정. 자, 이 5과목에서 총 100문항이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과목당 20문항씩 출제가 되죠. 이 과목별의 특성이 다 있습니다. 과목별로 어떠한 내용들을 검정하고 있는지, 어떠한 직업에서 이러한 검정을 한 내용들이 필요한 부분들인지, 이런 내용들이 각 과목별로 다 그 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세한 평가 항목들은 이제 다음 2부, 3부, 4부, 5부에서 자세히 알아볼 것이고요. 자, 이런 필기시험에서 100문항에서 60점 이상 득점을 하면 필기시험은 합격이 됩니다. 자, 1차 필기를 합격하게 되면 2차 직무교육을 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차 직무교육이라는 것은 1번에 보면 개, 고양이의 생애 주기,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죠. 생애 전 단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개나 고양이를 입양할 때는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바람직하게 입양할 것인지, 개, 고양이 생애 주기별 생활 관리, 그리고 어떻게 건강 관리하고 어떻게 생애 주기별로 훈련을 시키고 또 어떻게 트리밍하고 관리, 그루밍하고 돌보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반려동물과 이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서 얘네들을 잘 보내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10시간을 이수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합격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게 최종 합격 인정이 되면서 자격증이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이 발급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격 검정 평가 내용과 앞으로의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의 직무수행 내용들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2부부터 5부까지는 각 과목별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반려동물관리사 자격 소개를 진행했던 정호원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